자, 오늘 뉴스에도 아마 계속해서 CPI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 준비하셨는지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웃으면서 인사해도 뭐라 안 하시겠죠? 아유, 오늘 한번 웃어봐야죠. 네. 예, 그 7.7이라는 숫자가 우리한테 좀 익숙한 숫자죠. 김프로님이 햄버거를 사셨던 숫자. 아, 그랬었나요? 2달만 참았어도 딱 점인데. 네, 7.7. 럭키 세븐이 2개입니다. 7.7. 네. 사실 7.7%면은 낮은 어마어마한 숫자죠, 사실은. 낮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음, 근데 참 우리의 모두의 예상보다는 좀 적게 오르면서 미국 증시가 환호를 했습니다. 다우존스는 3.7% 올랐고 네. S&P가 5.5%, 나스닥이 무려 7.35% 올랐습니다. 예. 야, 이른바 기술주,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기술주라고 불리는 엔비디아 뭐 이런 거 14%, 유니티 뭐 29%, 완전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야. 29%. 예, 다들 코로나19 반등 이후에 최대 상승폭들을 좀 기록을 하고 진짜 있는데요. 그러네. 7%대. 어우. 그러니까 블룸버그의 전문가들의 전망치가 7.9였어요. 근데 그거보다 2%포인트 정도 더 낮았고 전월 대비 상승률도 0.4%를 기록했는데 시장 컨센서스는 0.6%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도 괜찮았고요.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6.3%. 여기는 이것도 전망치 대비 좀 하회를 했는데 네. 사실 이게 유가가 요새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물가는 17.6%가 올라서 오름세로 좀 전환이 됐고 식료품 물가는 10.9%로 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가장 인상적이었던 숫자는 저는 사실 주거 비용이었어요. 주거 비용이 그 0.8% 올라서 그 1990년 8월 이후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했어요. 네. 뭐가 떨어진 거예요? 도대체? 전년 대비 6.9%. 식품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 식품가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내구재 같은 것들 좀 중고차 떨어지고. 이런 거. 예, 그 세부 항목은 이따가 같이 보여드릴게요. 네. 그 주거 비용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 6.9%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전체 CPI 상승분의 절반이 주거비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여도로 따지면은. 그러다 보니까 주거비 상승 속도는 자산 가격 하락에 후행하는 경향이 있으니 주거비는 한 내년쯤에는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전체 CPI 중에 절반이 지금 주거비니까 내년 정도 되면 또 안정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뉴욕타임즈가 좀 내다봤어요. 지금 CPI 차트를 지금 노동부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그 추세로 보면은 예쁩니다. 내려가고 있는 모양이 좀 예쁘게 네.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좀 하락세가 둔화됐다는 것이 좀 우려가 됐었던 건데 여기서 플랫하게 가거나 약간 좀 덜 떨어졌으면은 약간 좀 실망이었을 건데 추세가 완연하게 좀 나타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기대를 많이 모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그 정 대표님이 이 숫자 써 있는 거 싫다 네. 차트로 그려와라. 그렇죠, 그렇죠. 그래갖고 그때 한국은행에다가는 방송에서 엄중하게 경고를 했는데 네. 미국 노동부에는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아이고. 픽처 얘기하면 되잖아요. 차트 프리즈 이렇게 하면 될까요? 노 넘버 예스 픽처. 정말. 예, 보시면은 올 아이템이 지금 7.7% 정도 되고요. 네. 식품이 10.9%, 에너지가 8.6%. 그리고 여기서 밑에 쪽 보시면은 커머디티 쪽이 있어요. 커머디티. 여기 자동차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유즈드카, 네. 어페럴, 옷 네.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가 좀 있냐면은 그 자동차라든지 의류라든지 이런 거는 수입을 많이 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죠. 특히 의류 같은 경우는 수입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주로 이제 수출하는 국가들이 중국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이쪽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든 물량이 이 물류 문제 때문에 미국으로 잘 못 들어오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라든지 의류 쪽에서 가격이 좀 떨어진 것이 그동안 그 코로나19 이후에 경색돼 있던 공급망이 조금 해소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해석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쪽의 물가는 상대적으로 앞으로도 덜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다른 부분들 에너지라든지 식품은 이게 변동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건데 제품 쪽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들은 이제 수요가 둔화된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이전에 펜트업 수요를 많이 산 것도 있겠지만 네. 공급망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추세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CPI 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이제 연준이 오는 다음 FOMC에서 기준금리를 빅스텝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제 금리잖아요. 사실 물가보다는. 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 정도로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요. 다음은 우리가 이제 연준의 반응에 대한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CPI가 이렇게 나왔으니 연준 어떻게 할 거냐. 연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미국 전문가들이 금리 전망 폴이 있습니다. 이게 뭐 0.75 오를 것 같은 사람 손 들어요. 그럼 이렇게 손 들고 0.5 들고 나서 손 들어요. 이렇게 손 들고 그러다가 이전에 0.5 이렇게 손을 들던 사람들이 CPI 딱 보고서 슬쩍 이렇게 0.5 쪽으로 이렇게 손을 바꾸는 그러다 보니까 0.5% 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하루 전날까지 57%.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인데요. 제가 뭐 금리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0.75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CPI 나눈 거 보고서 이거 0.5 것 같습니다. 이게 손을 들었던 사람이 하루 만에 57%에서 81%로 올랐습니다. 아하. 그리고 네. 0.75 가능성을 얘기한 사람은 19%로 떨어졌고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에도 10월 물가를 보니까 연준이 다음 달 0.5%포인트 금리 인상에 힘을 실어줄 거라고 보고 또 최종적인 금리 향단이 어디일 것인가 이것도 되게 큰 관심사거든요. 네. 그런데 5%가 안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좋아진 측면이 있고 여기에 또 하나 더해서 우리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금리를 올려도 괜찮다라고 했던 지표 중에 이게 뭐 매주 발표되는 지표다 보니까 여기에 일희일비하면 안 되겠지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금요일 날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기준으로. 그러면은 이게 실업수당을 사람들이 많이 청구를 했다라는 거는 실업을 많이 했다는 거고. 네. 그러면 고용이 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럼 고용이 안 좋으면 금리를 못 올리겠죠. 네. 근데 이게 실업 청구 건수가 그닥 증가를 안 해가지고 이것도 고용이 너무 타이트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 고용이 너무 좋은 거 아니냐. 예. 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7천 건 증가한 22만 5천 건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원래 한 22만 1천 건 정도를 예상을 했어요. 근데 22만 5천 건으로 집계를 하면서 생각보다 실업수당 청구를 한 사람들이 좀 많네? 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 네. 이게 조금 뭐 좀 잔인한 얘기지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아져야 이제 금리를 좀 덜 올리는 게 있다 보니까 좀 실업자 숫자가 많은 거를 이렇게 좋아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금융시장 쪽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빅테크들이 잇따라 감원 계획 내놓고 있어서 실업자 증가세도 좀 빨라질 거다라는 좀 우려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 11,000명 해고한다 그랬잖아요. 네. 네. 제 지인 중에도 페이스북에 몇 달 전에 입사하신 분이 있거든요. 아이고야. 설마. 밤마다 메일을 함을 이렇게 열었다 긴장되게. 열었다 닫았다. 그러니까 뭐 미리 얘기도 안 해주고 메일로 그냥 보낸대요. 그래요? 예, 그리고 메일을 받으면은 인트라넷이 막힌답니다. 와, 잔인하다. 근데 이게 밤에 오니까 미국에서 오는 거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딱 열었는데 로그인 안 되면 나 잘린 거네요? 뭐 술 마시면서 밤을 지새고 있다는 얘기도 좀 들립니다.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 고위 인사들의 발언들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용들을 봤는데 연준 고위 인사들 발언들이 이제 미국에 있는 언론들이 인터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이번에 CPI 나온 거 보고서 정말로 좋은 뉴스다. 8% 넘는 것보다는 낫지만 안심한 만큼 2%에 충분히 가까워진 거는 전혀 아니다. 라면서 이렇게 좋은 뉴스는 맞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는 마라 정도 네. 얘기를 하면서 한 달치 데이터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그 얘기의 맥락 중에 하나는 다음 연준 이전에 11월 CPI가 한 번 더 발표가 돼요. 12월 초에. 예. 예. 그러니까 FOMC 전에 한 번 더 물가 CPI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인을 하고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긍정적인 물가 지표가 여러 번 나와야 안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했어요. 그리고 뭐 금리 인하 내년 9월 얘기 나오거든요. 내년 9월쯤에 이르면 내년 9월에 금리 인하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미국에서 연준에다가 이게 푸시를 계속 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어요. 네. 그랬더니 뭐 금리 인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생각하겠지만 뭐 중단은 전혀 논의 대상이 아직은 아니다라고 요즘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는 일단
물가 상승률 둔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를 내고 있는데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높다. 뭐 7.7이라는 절대 숫자는 워낙 높은 편이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에스터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도 뭐 미국의 CPI조차도 뭐 41년 만에 최고치지 않냐. 그래서 불편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고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고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통화 정책으로 할 일은 여전히 많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조금 완화적인 얘기를 좀 했는데 충분히 제약적인 스탠스에 가까워지면서 금리 인상의 속도가 느려질 것으로 기대한다. 라는 얘기를 좀 했었고 그리고 이것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말은 부정적인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 이 점은 분명하게 하고 싶다. 50bp의 인상도 여전히 커다란 규모다. 그러니까 0.75 아니라 0.5를 올려도 네. 이것도 금리 많이 올리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0.75가 아니라 0.5를 올렸을 때 네. 사람들이 우와 끝났다. 이제 피벗이다. 이제 금융시장도 좋고 뭐 경기도 좀 제약이 덜 될 거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밑밥을 좀 까는 느낌이 좀 있죠. 0.2도 되게 높은 거고 긴축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0.5를 올린다고 해서도 너무 환호하지 마라. 라는 것에 대한 약간의 좀 뉘앙스를 좀 남겨놓은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도 연은 총재들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곧 적절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그러니까 있어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왔던 사람들이 거봐 이렇게 됐잖아. 그쵸.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그래서 시장 전문가들도 약간 좀 표정 관리하는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CNBC에 나왔던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자문의 수석 투자 영어 전략가는 진짜 안 되는구나. 진짜 안 됩니다. 그 뭐 좋은 얘기는 맞는데 예. 오늘 시장의 열광은 다소 오버액션인 것 같다.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좋은데 그러면서도 표정 관리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좀 이따가 전문가분들 나오시면은 그러니까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투자 분석을 하실 때는 표정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하실 테니까 그래요. 저는 뉴스만 전해드리면 되니까 좋은 뉴스니까 묻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우리 번째 세 뉴스. 번째 뉴스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이제 좀 국내 시장과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17일 날 우리나라 온다고 합니다. 저보다 동생이에요. 84년생. 84예요, 84? 네, 84. 84면 돼지띠인가? 돼야지 안 먹지 거기. 뭐 쥐띠입니다, 쥐띠. 아, 쥐띠인가요? 네, 한참 어린. 7284. 네. 네. 근데 추정 재산이 한 2,800조 정도? 형입니다. 정 대표님보다도 형일 것 같은데요. 2,800조. 예. 그럼 한참 조상님이죠. 뭐. 2,800조. 그 만수르보다 한 10배 이상 아. 재산이 된다고 하는데 만수로도 좀 이쪽에 비하면 많이 좀 왜소하네요. 예, 이게 그 주요 시장에서는 얘기를 잘 안 했었는데 이게 테마주 시장에서는 이 사우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옴시티 프로젝트라고 700조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그 사실 사우디 정부가 꽤 오래전에 내놨던 정책인데 비전 2030이라는 정책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빈살만 왕세자가 사우디 쪽에서는 좀 인기가 좀 많은데 이게 석유의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갈 것이다라는 거는 약간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방향성이 달라지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석유를 팔아서 지금 석유를 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해서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게 비전 2030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가 초대형 스마트 시티를 건설을 하는 건데 여기가 이제 뭐 서울의 한 44배 넓이 정도 돼서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도 좀 관심이 좀 있어서 그 한 7월 달쯤에도 네옴시티 관련해서 저 주말에 하고 있는 압권에서 좀 설명을 좀 상세하게 드린 적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이걸로 친환경 에너지로 구현이 되고 여기에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 디지털 헬스케어 같이 좀 미래 기술들을 접목해서 제2의 두바이를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좀 재밌는 아이템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모터 스포츠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고 여기에 게임들 우리나라 게임 회사에서 NC소프트 3대 주주가 사우디 쪽 자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 상장돼 있던 미국, 일본계 회사도 사우디가 인수를 그렇죠.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포인트별로 이렇게 보시면은 분야별로 이렇게 재밌는 포인트들이 좀 있습니다. 게임은 그게 네옴시티에 올린 거는 딱 저 정프로가 갖고 있는 그 붉은 사막 아니야? 아, 거기가 사막이죠. 그러니까. 거기가 찐 사막이네. 아주 인수 좀 해주면 안 되나? 펄업스 인수 좀. 에? 붉은 예. 사막. 그 빈살만 항세자는 호텔 롯데. 호텔 롯데에서 머물게 되는데 1박에 2,200만 원. 아, 호텔 신라로 가야 자금의 기여를 많이 할 텐데 아휴. 매출에. 그러니까요. 뭐 안 되나 봐 나는. 예. 근데 뭐 아니 그거는 사실이에요. 방 400개 빌렸다는 게? 아, 그건 수행원이 많으니까요. 아니 400개나 필요해 그렇다고? 아, 수행원이 그쯤 됩니다. 사람 숫자가. 와. 혼자 두 방 쓰고 뭐 그러는 건 아니고 일단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네온시티의 터널 수주를 한 바가 있었고 여기에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가 있냐면 떡밥부터 먼저 드리면은 그 UAM 관련해서 현대차랑 좀 논의가 있지 않을까 그 얘기가 좀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저는 조금 잘 모르겠는 게 이게 저는 네옴시티 홈페이지 종종 가서 보도자료 같은 거 좀 보거든요. 이게 얼마 전에 나왔던 보도자료인데 여기가 볼로콥터라는 회사예요. 볼로콥터라는 UAM 회사인데 여기가 그 175만 달러, 1억 7,500만 달러를 볼로콥터에 투자를 했어요. 네옴에서.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 종종 보시면은 이게 뭐 그럼 현대랑 또 한다고? 뭐 이런 생각이 좀 저기 들기도 하고. 뭐예요, 저건? 네옴 저기 뭐야? 그 옆에 네, 오른쪽. 아 이거 스키장이? 호텔 브랜드. 응? 호텔 브랜드요. 그러니까 아니, 리조트 뭐야? 만드는 거. 그 스키장 같은데 스키장. 위에가 네, 스키장이에요, 스키장. 아 그래요? 예. 스키장 같은데? 저봐. 스키장이네. 와, 그러네. 인공 스키장이구만. 사우디에 저 그 이 얘기 살짝 드리면은 제가 이 네옴시티를 취재하느라고 저기 그 사우디에게 있는 좀 큰 대형 기업에 계신 분하고 좀 통화를 좀 했었어요. 사우디 내에서는 네옴시티를 어떻게 바라보냐. 지금 김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요런 그림들 들고 와가지고 글로벌 컨설팅 업체들이 워낙 큰 프로젝트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네로라는 슈퍼 전문가라 불리는 아니면 슈퍼 장사꾼들이 다 모여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진을 다 들고 다니면서 이걸 왕자님 좀 이러- 찍어주세요 이거. 이걸로 하시면 저희가 여기에 찍어주시면은 저희가 진짜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박인데. 이게 굉장히 많이 몰려오고 네. 그리고 정작 사우디 국민들은 크게 관심은 없대요. 아, 그리고 이제 도시에서도 한참 떨어진 지역에 있고 그렇죠, 뭐 그렇죠. 골프 리브 골프에서 뭐 몇 천억 몇 조 막 써가지고 골프 대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정작 그 사우디에서는 골프 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골프 안 치지. 골프 사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아까 이렇게 멋진 스키장을 갖고 와더라도 사우디에서 뭐 스키 타본 사람이 많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관심은 없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기대하는 것도 좀 오바다. 이 숫자가 700조짜리 프로젝트지만 정말 전 세계가 이게 큰 프로젝트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그 지역의 어떤 그 사람들의 기업 문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계약이 딱 맞아지면 뭐 이걸 가지고 돈을 쫙쫙쫙쫙 벌고 이런 프로젝트는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테마주 차원에서 뭐 뉴스 나오면 올랐다 내렸다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막 과도하게 기대할 만한 증시에서 기대하기에는 조금 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그래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약간 이거 좀 뻥카가 좀 센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700조짜리 막 무슨 거울 도시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예. 전 세계가 다 이거 저 뭐 엄청 보도하잖아요. 그것만으로 지금 벌써 네옴시티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이걸로 벌써 광고효과를 얼마를 지금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저 왕자의 스케일을 몰라서 그래 두 분이. 아이, 난 빈살만을 몰라도 너무 몰라 당신들은. 아니 뭐 그 저야 형은 한다면 한다니까 조상님이야. 아, 김프로님만 드디어 형이네요. 이건 난저 광고 아니, 광고 전략. 이런 민주국가 왕조국가의 차이를 잘 몰라서 그래. 거기는 자기 돈이라니까 다 국가가. 아, 하여튼 난 뭐 한다고 봐요. 네, 저는 그리고 조금 그 뻥카 규모의 세다. 상당도는 거기가 또 없는 지역,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어서 그럼. 도로 만드는데 상수도 깔고 하수도 깔고 기차 만들고 건물 만들고 이러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우리나라 건설회사 일단 들어가 줘야 돼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뭐 첨단 기술 가지고 대박을 내거나 이런 거의 예산은 거기에서 상당히 좀 비중이 작을 겁니다. 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